이어서 이산화 방법 중에서 카이 제곱 결합 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이 제곱은 여기 x, 영어의 x를 표현한 게 아니고요. 로마자 카이의 제곱해서 카이 제곱 또는 카이 스퀘어라고 하는 건데, 이게 통계학에서 카이 제곱 통계량, 그걸 기반으로 하는 카이 제곱 검정이라고 하는 그런 통계학적 방법이 있죠. 그래서 그 통계학적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카이 제곱 검정을 통해서, 테스팅을 통해서 두 데이터의 분포가 유사하냐 유사하지 않느냐 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그런 통계학적 기법입니다. 그래서 그 기법을 이용해서 데이터의 구간을 하나로 둘이 유사하냐 하는 정도를 판단해서, 유사하면 둘을 합쳐서 하나의 구간으로 합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구간으로 두고, 이렇게 해서 이 데이터들을 구역별로 이산하는 이런 방법이 카이 제곱 방법입니다. 이 카이 제곱 방법은 앞에 있던 대부분의 그 이산화 방법들이 탑다운, 즉 하나의 구역을 둘로 나누고 그걸 다시 세분화해서 나누고 세분화해서 나누고 이런 식의 탑다운 방법을 사용하는 것에 반해서, 이 카이 제곱 방법은 가까운 이웃들끼리 가까운 이웃을 찾아서 그 가까운 이웃을 결합해서 더 큰 구간을 만드는, 그래서 작은 구간을 합쳐서 더 큰 구간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구간을 결합하고 이산화한다 라고 해서 이것을 바텀업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카이 제곱 방법도 엔트로피 기반의 이산화와 마찬가지로 미리 이 클래스가 주어져 있고 이 클래스 정보를 기반으로 이산화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슈퍼바이즈드 방법, 지도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카이스퀘어의 이 방법은 이 클래스 간의 그 상대 도수, 개수, 나타나는 도수, 개수가, 데이터의 개수가 각 구역별로 일관성 있게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데이터의 분포를 따져봐 가지고 카이스퀘어 금 테스팅을 통해서 그 나눠져 있는 구간들이 유사한 분포냐 아니냐, 유사하냐 유사하지 않느냐를 봐서 잘게 나누어져 있는 혹은 존재하는 데이터들을 유사한 데이터끼리 합치고, 유사한 데이터끼리 합쳐서 합쳐서 이 구역을 이산화해 나가는 방법,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사하냐 유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때 이 카이스퀘어 통계값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범주형 데이터의 경우 숫자 형태, 연속적인 형태, 숫자 형태가 아니라 범주형 형태, 이런 이산 형태로 존재하는 이런 데이터의 경우에 그 데이터의 속성값 A와 B 이 둘이 유사하냐 유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카이 제곱 검정을 가지고 검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 속성 A와 속성 B에 이렇게 데이터들이 있다라고 쳤을 때 이 둘 간에 유사하냐 유사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측정하는 그 측정 매저로, 측정 방법으로 이 카이 스퀘어 값이 있죠. 좀 복잡한 식이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그 식에 따라서 이 카이 스퀘어 값을 기반으로 이 두 데이터에 유사하냐 유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A 속성의 AI 값, B 속성의 BI 값,
예, 요 값의 개수를 나타내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그곳의 그 평균값을 나타내는 건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만든 식입니다. 요 기대 도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요게 이제 그 앞에 요거죠. 요 관계식을 이용해서 둘 사이를 검증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카이스퀘어의 요 통계량을 가지고 둘이 얼마나 유사하냐 유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검증하는 요 방법을 사용한다라는 것이고요. 더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통계학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내용이라서 일단 이런 개념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일단 지나갑시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 카이 제곱을 이용해서 그 카이 제곱의 통계량을 이용해서 이 카이 제곱의 이 통계량을 이용해서 두 개의 이웃한 구간, 두 개의 이웃한 구간에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서로 독립적인 이 두 개의 이웃이 유사하냐 유사하지 않느냐 하는 정도를 측정을 해서 둘을 합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판단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구간의 쌍들에 대해서 만약에 카이스케어 값이 낮다 라고 그러면 이 두 구간을 합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서 이 값을 기반으로 구간을 합쳐서 이산화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합쳐 나갈 때 그 어느 일정한 조건, 어떤 그 임계치를 둬서 그 임계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제 인접한 구간에 대한 결합을 멈춰서 별도의 구간으로 구분해 나가는 그런 그 카이스퀘어 결합을 멈추고 별도의 구간으로 독립하는, 구분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카이 제곱 방법을 통해서 구간을 나누는 방법, 이게 이제 이산화 방법 중에 또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산화 방법 중에서 이게 이제 세 번째 방법인가요? 엔트로피를 이용하는 것하고 카이 제곱을 이용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직관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 그래서 뭐 직관적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3, 4, 5 규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3개로 나누는 것, 혹은 4개로 나누는 것, 혹은 5개로 나누는 것. 그래서 3, 4, 5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 4, 5 규칙은 그냥 직관적인 방법으로 어떤 숫자가 있을 때 가장 큰 요요자리 숫자, 그 가장 큰 앞에 나와 있는 이 요요자리 숫자의 값을 토대로 3개로 나눌 것이냐, 구간을 3개로 나눌 것이냐, 4개로 나눌 것이냐, 5개로 나눌 것이냐 해가지고 이제 구간을 나누는 그런 방법이 직관적 방법의 이제 대표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구간에 가장 큰 유효자리 숫자가 3, 6, 7, 9 뭐 이런 값을 갖는다라고 그러면 3개의 구간으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큰 숫자의 유효자리 숫자가 이런 값을 갖는다 그러면 4개의 구간으로 이런 숫자를 갖는다 그러면 5개의 구간으로 이렇게 이제 그냥 직관적으로 데이터를 분할하는 방법, 이게 직관적 분할 방법에 대한 이산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데이터 변환의 이제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소개를 하는데요. 세 번째 방법은 이제 범주형 데이터의 경우에 데이터들에 대한 개념적 계층을 구성한다. 개념적 계층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범주형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범주형 데이터가 어떤 이 범주형 데이터가 계층적인 모양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계층 구조에 맞춰서 데이터를
변환하는 뭐 그런 방법을 쓴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개념적 계층의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데이터들이 이제 그 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소를 나타낸다라고 쳤을 때, 이 주소는 시나 도, 혹은 그 아래에 구나 군, 그 아래에 동, 그 다음에 번지, 이런 식으로 이 주소를 나타내는 이 그 값이 이런 개념의 상하이 계층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 상하이 계층을 이용해 가지고 이 주소를 시도까지만 잘라서 시도만 표시한다든가, 혹은 구분까지 표시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 데이터를 단순화 내지는 변화시킬 수 있죠. 자, 이럴 때 이제 그 개념 계층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개념 계층은 이런 이제 범주형 데이터들이 어떤 개념의 계층적인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든다면 여기 보시면 동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그 아래 이게 파충류, 조류, 포유류라고 하는 이제 세부 카테고리, 세부 하부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파충류는 다시 뭐 이런 세부 종류, 파충류들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독수리, 백조, 뭐 이런 새도 또 세부 종류, 파충류도 이렇게 세부 종류들을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개념들이 어, 크다 작다 순서는 없지만, 그러나 상위 하위의 개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개념적 계층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이 계층적인 구조를 만들어서 그 계층적인 그 개념적 계층적 구조로 데이터를 바꿔서 변환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죠. 자, 이 범주형 데이터의 개념 계층을 구성하는 방법, 생성하는 방법, 개념 계층을 생성하는 방법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키마 단계에서 명시적으로 생성되어 있는, 다시 말하면 그 데이터 자체가 본질적으로 이런 개념적 계층을 가지고 있고, 그 개념적 계층이 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데이터를 설명하는 스키마에 미리 그게 명시되어 있다라고 그러면, 요것을 개념적 계층으로 이제 사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주소라고 하는 것은, 이 주소가 원래 요런 개념적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요 그 개념적 계층이 미리 그 데이터들을 설명하는 스키마에 들어있다 그러면, 요게 이제 들어있으니까, 명시적으로 여기 들어있으니까 요거를 개념적 구성으로 이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혹은 이제 이게 본질적으로 이런 계층적 구조로 나눠져 있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미리 명시적으로 그룹을 나눠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수동으로 개념적 구층을 나눠 놓고 그걸 개념적 계층으로 이제 사용하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이런 것들을 흔히 이제 수도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수도권은 이런 하위 개념을 포함하는 것을 수도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포함하는 것은 호남권이라고 하고, 뭐 또 다른 권역, 이렇게 권역을 사람들이 나눠 놓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명시적으로 나눠 놓고 이것을 상위 개념, 이걸 하위 개념, 이렇게 계층 구조로 이용할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어, 명시적으로 내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동으로 나눠 놓지는 않았지만 자동으로 이 개념적 그 수준을 찾아서 구성하는 방법, 뭐 이런 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개념적 수준을 묶어서 하나의 상위 개념으로 이렇게 묶는 이런 방법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방법, 혹은
어떤 속성에서 표시되어 있는 이제 그 값의 부분집합만 이용해서 개념적인 어떤 그런 그 상위 개념, 하위 개념으로 분리하는 방법.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주소에서 동이나 요 시구만 뽑아서 개념적으로 구성하는 방법. 뭐 이런 몇 가지 방법들로 개념적 계층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변환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데이터 변환하는 방법에 그 6가지 방법 중에서 3가지 정규화하는 방법, 즉 표준화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산화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예, 개념적 계층을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3가지의 데이터 변환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7장에 나와 있는 데이터 변환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